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습니다. 시민의 85%가 자기 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도시에서 양봉을 하고 노숙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낙농가들이 매일 제 날짜에 월급처럼 우유 대금을 받습니다. 젖소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우유만 생산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협동조합입니다. 환상의 조합, 잠시 후 시작합니다. 좋아. 12월 14일 월요일 환상의 조합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여행 스케치의 곡 왠지 느낌이 좋아였어요. 이정일 프로듀서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상의 조합 또다시 이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 노래가? 노래도 그렇고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 이것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예. 정말 이렇게 되면은 예.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죠.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위기이긴 하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면 우리가 또 환상적인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은행. 맞아요. 네, 은행 그런 얘기해 얘기 주시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렇게 별다르게 크게 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지난 방송 마지막에 네, 그 협동조합 형식의 은행 가운데서 우리나라 농협, 네. 네, 농협이 그 세계 그 협동조합 은행 가운데서 상위권에 든 그렇죠.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정일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네, 뭐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지금 주목할 만한 네. 혹은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 농협에 대한 네, 비판적인 내용이 그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좀 다뤄보면 재밌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네, 농협이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농협에 배만 불린다. 뭐 이런 비판의 내용이 많고, 네, 그다음에 농협은 또 뭐 정치와 관련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뭐 논란까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덴마크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덴마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덴마크는 바이킹 생각나고요. 그렇죠. 네. 맥주도 떠오르고요. 오. 인어공주, 역시. 그리고 네. 요구르트, 요구르트? 또 저는 우유, 낙농업 그렇죠. 국가잖아요. 낙농업.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덴마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언제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몇 달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 1년 정도? 네. 그때 겨울에 제가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유럽을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서 덴마크를 갔습니다. 근데 네. 전 궁금한 게 덴마크가 그 국민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다라는 뉴스가 그렇죠. 뭐 있었잖아요. 네. 덴마크 사람들 정말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그리고 제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이게 스웨덴, 뭐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갔긴 갔거든요. 네. 그때도 느끼기에는 스웨덴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잘 웃고 덴마크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관광객이어서 친절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긴 한데 관광객한테도 불친절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아, 그렇죠.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그런 나라들은 또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나라들 그리고 굉장히 정말 조용하고 그랬구나. 깔끔하고 네. 아, 내가 여기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오늘 덴마크를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은 덴마크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덴마크가 인구가 550만 명에 불과합니다. 550만 명이요? 네네. 적네요. 그렇죠. 그 면적도 땅덩어리도 남한의 절반이죠. 근데 인구가 550만 명이면 부산이 한 350만 명이거든요. 그것보다 뭐 한 2배 정도? 서울이 1000만인가요? 그렇죠. 예. 반 정도인데. 예. 근데 땅은 우리나라 남쪽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토질이 나쁘고 이제 악천후와 습한 서북풍으로 한때 폐병의 나라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대요. 예. 그리고 소아마비의 나라 뭐 이렇게 불렸을 만큼 이 환경이 뭐 척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살기 힘든 나라네요. 이렇게만 보면. 예. 안 그래도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추울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시민의 36%가 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복 지수도 1위고 이제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뭐 이런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 5만 6천 달러. 그러니까 세계 아마 최상위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예. 그냥 그 나타난 수치별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네. 배 이상이네요. 지금 그렇죠. 소득도요. 네. 뭐 아까 행복지수 1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덴마크인이 행복도가 높은 이유로 교육과 의료, 연금 등 뭐 안정된 사회복지 그리고 2번이 믿음과 신뢰라고 해요. 이제 덴마크는 서로 돕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로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협동 정신 이런 협동 정신과 덴마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뭐 협동하는 네.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뭐 품앗이나 두레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네. 네, 비슷하네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네. 이 바이킹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뭐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뭐 이쪽 바이킹은 배 문화지 않습니까? 배 문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협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문화적인 네. 부분이 뭐 있구나. 지시하는 사람도 전쟁하는 사람도 노젓는 사람도 이게 한 명만 삐끗하면 모두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모두를 다 챙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어디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어찌됐든 덴마크 문화도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의식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네. 생겨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 그리고 땅이 안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세기 농부들의 이제 협동조합으로 덴마크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속설도 있다고 해요. 덴마크에서 이제 교회로 나가는 기차를 탄 두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 얘기하다 보면 서로 헤어질 때쯤에는 협동조합 하나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한데 네. 그냥 덴마크의 환경 자체가 살기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이 도우면서 네.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 뭐 행복도가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자기들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협동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협동조합이 좋다라는 걸 이미 학습 효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나만 잘 살면 돼.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공하면 또 한 대로 뭐 존경받기도 하고. 참 경쟁이 심해서 네.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경쟁은 심해지고. 그렇죠. 뭔가 좀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양화가 양화를 만들고 악화가 악화를 만든다고 저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덴마크가 그 나라의 특성을 보니까는 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다고요. 예, 서북풍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풍력 발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1970년대에는 에너지의 99%를 수입을 했답니다. 지금은 그런데 자급률이 145%라고 합니다. 145%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풍력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수입하지 않고 자급률을 훨씬 넘기는 거죠. 예. 이게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때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 전략을 국가 정책으로 우리 덴마크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오일 가격에 따라서 에너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요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보자 해서 오일 말고 다른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전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대신에 원자력은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든다. 요런 정책을 1970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다. 네, 대단하죠. 정말 그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을까. 그렇죠.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 결과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에너지 수출국이라고 해요, 덴마크가. 에너지를 수출한다고요? 네. 풍력 발전? 그렇죠. 네.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화석연료 제로 정책을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발전소 같은 거는 예전에 다 공기업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나오기는 했지만 공기업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 발전소 자체를 뭐 기업인들이 세우거나 이러기는 좀 힘드니까 국가에서 해서 이걸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풍력 발전 시설을 기업이 아닌 주민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죠? 협동조합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도우레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네. 이게 그 풍력 발전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제주에서도 봤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몇 네.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예. 볼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뭐 사진으로 보면 풍력 발전소 그냥 약간 바람개비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크거든요. 멀리서 봤을 땐 작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엄청나겠죠.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네. 150m가 된답니다. 뭐가요? 높이가. 네. 150m면 이야.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네. 웬만한 고층 빌딩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비도우레라는 곳에서는 커다란 그 150m나 되는 풍력 발전기가 3대가 돌아간다고 해요. 석대나. 네. 근데 이 중에 한 곳이 주민 거, 그러니까 협동조합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약간 바람에 대한 노래를 찾아보니까 바람을 불어라 하는 것보다 멈춰달라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듣네요. 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네, 덴마크에서는 예. 바람이 멈추면 안 됩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십니다.
비도우레라는 곳에 대해서 노래 전에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인데 네. 석대가 돌아가고 있고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주민 거라는데 네.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를 가진 협동조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풍력 발전기 한 기를 협동조합이 구매를 합니다. 네. 예, 비도울의 풍력 협동조합인데요. 이 협동조합은 2007년에 설립이 됐고, 이 그 비도울레라는 도시에 400여 명이 넘게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그거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세운 겁니다. 예. 원래 풍력 발전기라고 해도 뭐 발전소 자체가 그 회사 아니 그 지역 주변에 굉장히 뭐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뭐- 풍력 발전은 왜 그럴까? 풍력 발전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 소리가 엄청나구나. 네, 소음이 굉장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발전소들이 다 뭐 소음이나 환경 파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이제 어디에 세우려고 하면 뭐 님비 현상 뭐 그러면은 이런- 예, 비도우레 지역 주민들은 예. 어땠어요? 싫어하지 않았나요? 싫어하긴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거를 바다에 세우자. 바다. 네. 소음에 소음- 대한 피해를 좀 적게 네, 받을 수 줄이고 있는. 네. 하기 위해서 바다에 세우고 대신에 그거를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협동조합 주민들이 그러니까 님비 현상도 좀 뛰어넘은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 바다로 하면서 약간 돈이 올라갔죠. 음. 그 세우는 돈이 발전소 세우는 돈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도 만들고 나서 5천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조합원이 2,300여 명이라고 해요. 오. 네. 참 이게 적당한 수준의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어찌됐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은 이거를 왜 여기다가 세우기로 했냐, 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손자들이 나중에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손들을 네. 생각한 거군요. 네, 굉장하죠. 이미 1970년대에 원자력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네. 이런 게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진짜 우리나라는 수출도 하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 참 안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네, 실패고요. 네. 그 비도울의 풍력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른 풍력 협동조합도 있나요? 아, 비디오를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 이 청정 에너지잖아요. 풍력 발전. 이게 수익이 연 이자율 11%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합비 내는 거에서 연 수익도 나는. 예. 이야. 님비 현상 뛰어넘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게 자기 전기도 주고 환경도 보호하고 네. 돈도 생기고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네. 우리도 하자 이런 얘기가 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데오로의 전에 미델 그룬덴 풍력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예. 또 여기가 예, 10년 먼저 전에 시작을 했구나. 1997년에 설립이 됐는데 네. 여기는 이제 코펜하겐 시민이 8,600여 명이 만들어가지고 10기의 풍력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았네요. 네. 그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에서 짓거나 뭐 공기업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나라가 돈을 가져가고 이러잖아요. 공무원이고. 근데 이거는 투자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시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굉장히 지역에도 좋은 일이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예,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부러워요. 근데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는 네. 풍력 협동조합이 생길 날이 있겠죠. 네. 근데 조금 더 우리 현실에 가까이 다가온 게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아까 농협 얘기는 했지만 네. 덴마크는 좀 은행과 관련해서의 협동조합도 좀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약간 달라요. 예. 이제 은행을 설립한 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1982년에 설립된 메르쿠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메르쿠르. 예. 고객이 17,000명 정도가 되고 네. 근데 은행이라고 하면 뭐 돈을 빌려주고 금융업 예,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는데 약간 그게 아니에요? 예, 사회적인
이런 은행인 것 같아요. 예를 협동조합인데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이제 친환경 농업 그리고 대안학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뭐 이런 데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런 거를 조합원들에게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이 이런 자기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곳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10년에는 13.7%가 성장을 했고 예금이 18.5% 증가. 그다음에 2010년에 총 자산이 3,300억 원.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금이 2,687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예금과 대출 업무만 하고 예금 이자는 2% 정도. 뭐 이렇게 낮게 하는 대신에 이제 예금 대출 마진에서 수익을 올리고 대신에 위험성 큰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일반 은행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뭐 그런 업무가 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덴마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협동하는 그런 자세, 그런 정신력,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은행도 뭐 친환경이나 뭐 대안학교나 이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런 데에 더 많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조합원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절대. 이게 세워진 것 자체가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은행을 이렇게 만들어서 윤리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네. 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부심도 크고 그 내부를 가면 좀 다르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은행 업무만 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안에는 약간 친환경스러운 이런 뭐 문구도 있고 예. 뭐 어디 가입하는 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하면서 같이 살자 이런 게 굉장히 그 이상적이네요. 네,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 이상적인 게 이제 실현이 돼서 현실이 되는 모습인데 참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런 생각 자체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서 발판을 만들어서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시간이라는 게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덴마크는? 네. 왜냐하면 이 1970년대부터 원자력 하지 않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협동조합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만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970년대 덴마크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네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너무 좋은 말만 했나요?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이소라와 박효신이 함께 불렀습니다. It's Gonna Be Rolling 듣고 왔고요. 환상의 조합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뭐 다른 방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다른 걸 소개하고 그래서 약간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협동조합과 관련한 방송이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큐브 생협에서 하는 뭐 다른 거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쪽 내용만 하기 때문에 네. 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밌는 걸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영화로 보는 협동조합. 오, 좋아요. 네. 협동조합에 관한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다룬 영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영화예요? We Can Do That이라는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네, 요게 협동조합을 다룬 영화인데 이탈리아의 논첼로 협동조합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논첼로 협동조합. 이 영화에서는 뭐 협동조합 180으로 나오는데요. 뭐 이 영화를 보면 이제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신,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 그다음에 조합원 갈등 해결 및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영화에서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히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예, 예. 이 영화 자체가 이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힘겨운 상황을 이제 해결하는데 근데 뭐, 이 네. 위켄드 댓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08년에 2008년? 예. 네. 물론 이 여기에서 나오는 협동조합 180은 현실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논첼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근데 그 논첼로라는 곳은 어떤 협동조합입니까? 네, 논첼로 협동조합은 이제 정신병원 환자와 그다음에 이들을 치료하던 의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네. 이제 뭐 생각을 해봐도 영화 소재로 쓰일 만큼 흥미롭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는 네. 병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환자와 의사가 만든 병원 협동조합. 네. 네, 특이합니다. 이 수백 명의 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들 중에 일부는 정신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청소, 원예, 가구 수리 등 이제 목공예나 도예를 하면서 치료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조합 주요 사업입니다. 예. 이 영화 위켄드 댓이 이 논첼로 협동조합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영화 속의 무대는 그 협동조합 18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상 협동조합이 되겠네요. 네. 네. 영화 속의 무대는 이제 밀라노인데요. 이탈리아 밀라노 1983년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상의 협동조합인 협동조합 180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이탈리아에서 정신과 치료는 곧 자유 뭐 이런 모토를 내걸고 정신병원 폐쇄하는 그러니까 바자리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환자들에게 정신병원을 폐쇄를 해놓으니까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네. 환자들의 자유는 생겼는데 아니 자기가 있을 곳이 필요하고 가족들이 계속 못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정신병원을 폐쇄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들을 모을 병원 부설기관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협동조합 180 예. 이런 내용입니다. 뭐 사실 이름이 좋아서 협동조합이지 정신병원이죠. 네. 근데 조합이 생기면은 네. 어찌됐든 새로운 조합원들이 그렇죠. 늘기 마련이잖아요. 예, 예.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에 조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제 협동조합의 행정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 넬로라는 사람인데요. 주인공인가요? 예, 실질적인 주인공이고 뭐 매우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넬로의 눈에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매우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면 뭐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신병자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치게 되죠. 근데 넬로가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사실 멀쩡한 사람들 놔두고 회의를 해도 굉장히 힘든데 예.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회의는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목재 가공 후에 남은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뭐 마루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근데 환자들이 뜻밖에도 집중력을 보여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성실함, 그리고 뭐 순수함, 뭐 독창적인 재능, 뭐 이런 게 발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넬로라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만은 네. 꼭 그 조직에는 네. 그것을 좀 반대하는 그렇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이제 넬로 생각에 반대한 사람이 의사 벨키오라는 의사군요. 사람인데, 네. 예. 근데 정신질환은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진정제 약물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시킬 뿐이다. 이 벨키오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이 오히려 이 정신질환자들을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네. 그래서 넬로에게 당장 이거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 근데 뭐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 영화에서는 뭔가 극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었어요?
그 아까 목재 가공 후에 나무 조각 이용해서 마루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루를 만드는데 여기에 소문이 나요. 밖에 알려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마룻바닥을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상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정말 우연치 않게 또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인정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로 공사 조합에 주문은 계속 이어졌겠는데요. 그렇죠. 나무 조각으로 마룻바닥 공사를 계속 주문을 하고 이어져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넬로와 조합원들이 멋지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뭐 의뢰인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죠. 자, 여기 얘기까지 들으면은 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쵸. 극적으로 봤을 때 뭔가 또 하나의 어떤 그 고난과 힘듦, 그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단 네. 말이죠. 요걸 극복해야 이제 그렇죠. 영화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직 위기까지는 약간 멀었는데 예. 잠시 가보죠. 또 다른 정신과 의사가 플랑이라는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네. 이 플랑은 넬로가 주도하는 뭐 이게 노동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일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플랑하고 아까 벨키오가 싸우게 되죠. 같은 정신과 의사인데 야 노동을 해야 된다. 아니다. 노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눠서 싸우게 돼요. 근데 두 의사 대립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벨키오를 쫓아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의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알 수가 있네요. 네.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벨키오가 쫓겨나고 각자 재능에 맞는 역할을 이제 환자들이 분담을 맡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일을 완성하는 조합으로 변해가는데 뭐 수입도 평등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공동주거도 만들어요. 돈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 내 모든 일을 이제 회의와 투표로 굉장히 민주적으로 결정이 되죠.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협동조합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아이러니하게 이 이름이 협동조합 180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환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180도로 협동조합으로 바뀐 거죠.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정신병원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즐기게 됐지만 이제 자유와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 환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랑하는 여의 마음을 얻지 못한 조합원 지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돼요. 사람들 굉장히 충격받았겠다. 네, 굉장히 충격받고 그 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마룻바닥 공사를 먼저 제안을 했던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냥 환자로 그냥 있게 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그냥 있어서 일 안 벌리고 돈 벌지도 않고 했으면 그냥 그 사람도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넬로가 협동조합 180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어떡해요? 사람들 막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불안해서 악당 의사 벨키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아이고. 상황이 뭐 예전처럼 바뀌었겠어요, 그럼. 그렇죠.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시 예전에 정신질환자들로 돌아가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신경안정제를 과다 처방하게 되고 네. 조합원에게는 강요된 안정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안정 그러니까 무기력만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번 사람들이 자유를 맛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넬로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벨키오가 들어오고 나서는 신경 안정제만 과다하게 주고 일도 안 시키고 가만히 놔두게 하고 규칙만 강조하고 이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힘든 거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리더인 넬로를 찾아 나서기로 하죠. 예. 네. 아유. 정말 그 협동조합 영화답게 네. 뭔가 좀 무슨 일이 터지면은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이 영화가 이제 협동조합을 소재로 조합 내에 처리할 문제를 합의하고 그다음에 공유하여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그 협동조합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네. 사회 제도로서 굉장히 괜찮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네. 영화 위켄드 댓을 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독립영화관 이런 데 가끔 있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구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굿다운로더를 활용해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굿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네.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소식 전해드리죠. 럼블피쉬입니다. 으라차차.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소식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미국 동북부 지역협의회 정기 모임이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usa국민tv@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린다고요. 더불어 12월 모임은 조합원들 사정에 의해서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동부 지역 송년회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강남역 근처의 스푼더 스트리트에서 하고요. 회비는 선입금의 경우에는 25,000원으로 입금은 하나은행 119-910-006-66805 예금주 국민TV 서울 남동부 강채신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장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3만 원이라고요. 문의는 함영균 조합원께 휴대전화 010-3553-1459번입니다. 부산지역협의회에서는 영화도 보고 한 해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갖습니다. 오는 19일 오후 3시 바보주막 화명점에서 밀양 송전탑 얘기를 담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요. 관람료는 후불제로 밀양에 후원할 예정이랍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송년회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2.5님께 휴대전화 010-3297-020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네, 이제 환상의 조합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방송 게시판이나 네. 방송 다시 듣기 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좀 소개를 못 해드렸잖아요. 그동안. 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응원한다, 감사한다, 협동조합 참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합 소식을 단신으로 전하면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정일 PD 생각은 어때요? 조합 소식이 일주일에 제가 정리하기에는 요새 너무 많은 근데 예전에 소식이. 그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네. 혹은 사운드 오브 뮤직 방송에서 네. 한 주에 한 번씩 그 조합 소식을 전해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무국장께서 정리를 해서 네.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하셔서 네. 얘기를 전해 주셨거든요. 아마 뭐 그런 방식이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환상의 조합 이 시간에 네. 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네, 좋은 가능하지 것 같습니다. 않을까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조합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네. 조합원분들 많으시니까 말이죠. 그렇죠. 조합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 몰라요? 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빼줘. 정말 모르는 거 맞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긴 요즘에 이정일 PD가 뭐
더 정신이 없어졌죠. 너무나 바빠졌기 때문에. 네, 뭐 네. 다들 정신이 없는데. 네, 그래요. 좀 더 정신이 없네요. 이상하네. 그리고 지금 삼선버스님도 네. 환상의 조합 새 프로그램 잘 듣겠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105님께서는 환상의 조합 번창할 거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네. 제주강님은 발자취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하님께서는 이 4종 세트 플러스 연연하기를 또 해주고 가셨나 봅니다. 참 감사하네요. 왜 머뭇거리죠? 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는 딱히 없고. 네. 그래요? 네. 예상 외인데요. 네. 아무튼 환상의 조합 앞으로도 많이 애청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토이의 노래 네. 띄워드릴게요. 뜨거운 안녕. 네, 요 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